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세계사 수업을 이제 첫 시간을 시작을 합니다. 네, 기존에 이제 뭐 아이콘이나 이모티콘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요거는 그 전에 영상이라 일단은 그런 거 없이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첫 번째 이제 대주제 인류의 출현과 문명의 발생, 그 중에서 오늘은 인류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출현 그리고 선사 문화의 발전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항상 그 수업할 때마다 이 성취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성취 기준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라라는 성취 수준, 그래서 뭐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모의평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중간 기말 보는 이제 내신 시험이라든지 요런 거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다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의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은 인류의 출현을 파악하고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통해 인류 사회의 발전을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에서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인류 그리고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또는 선사 시대의 그 사람들의 생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네, 첫 번째 인류의 출현과 진화라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작년 기존에 있었던 영상들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의 학습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쌤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빈칸도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필기해보면서 따라 쌤 설명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인류의 출현 부분에서는 이제 인류라는 것이 이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사람들의 이제 머리, 뇌 무게를 지탱하면서 자유로운 두 손으로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가능이겠죠. 가능. 네, 가능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류의 진화, 인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겠고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 구스. 네, 약 390만 년 전 최초의 인류라고도 하고요. 직립보행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는 등의 모습이 보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불과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호모 에렉투스라는 인류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시체를 매장한다라고 얘기해서 호모 네안데르 탈렌시스. 네, 쌤이 그냥 바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칸이 조금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자, 호모 네안데르 탈렌시스가 이제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을 갖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생 인류라고 하는 호모 사피엔스 엔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생 인류의 조상 그리고 크로마뇽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기 있는 크로마뇽인 뭐 네안데르탈인, 베이징인, 자와인 등등 이제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있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이제 드디어 이제 구석기 시대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인류가 출현하고부터 약 1만 년 전까지의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구는 당연히 구석기니까 여러분 한국사 때 기억하시죠? 그렇죠? 뗀석기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 사냥과 채집, 그리고 물고기 어로라고 하는데요. 물고기 잡이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주거는 동굴이나 숲속에 거주하면서 이동 생활을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먹을 것을 이제 구해야 하는데 구해지지가 않으면은 바로 다른 동네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의 개념이 지금처럼 이제 막 크게 다가오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 부분에 있어서는 언어나 도구, 불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요.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상 같은 요 여인상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하는 여인상과 뭐는 여기는 알타미라 동굴벽화 같은 우리 학습지에도 있고 있는 그런 사진들 보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산이라든지 이거 다시 쓸게요.
다산이라든지 풍요를 기원을 하고요. 또는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등의 풍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신상도 마찬가지고 이 벽화에 소를 그려놓은 이유도 사냥을 하기 위해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자연환경이 변화합니다. 1만 년 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네, 길게 시간이 지나면서 기온이 상승하고 식물 분포가 변화하다 보니까 큰 짐승들보다는 이런 작은 짐승들과 어패류 같은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인류가 그에 대한 적응을 하기 시작하고 도구도 뗀석기에서 간석기 그리고 토기 같은 것들을 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신석기 시대로 네, 변화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신석기 사회가 발전을 합니다. 신석기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혁명이라는 건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농경 그리고 목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채집 경제에서 말 그대로 작물을 생산하는 생산 경제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력이 향상이 되고 인구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아예 그 무리지어서 그냥 단순히 이동하는 사회가 아니라 마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회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착 생활을 위해서 구석기와는 다르게 움집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고요. 배틀을 만들어서 옷을 네, 지어 입죠. 우리 한국사 할 때 기억하다 보면 가락바퀴 또는 뼈바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교 의식으로도 모든 것에 영혼이 들어 있다라는 애니미즘 또는 영혼 숭배 또는 그 큰 돌인 거석을 숭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영국의 이제 스톤헨지 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석기 시대 후반 들어가다 보면 이제 농사 짓는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유재산이 생기게 되고요. 부족이 만들어지고 계급도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또 다른 지배층이 등장하게 된다. 즉 신석기 시대 후반부터 이렇게 계급이라는 것이 생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나오겠지만 농업이 발생한 지역은 요 지역, 요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지역. 요 지역은 다음 시간에 이제 문명이 발생하는 그 시기와도 좀 연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이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또 한 페이지로 이제 정리를 해 보면 이제 우리가 정리라고 할게요. 인류가 등장을 합니다. 인류가 등장을 해서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이제 구석기. 그리고 나서 날씨가 변화함에 따라서 신석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로 인해서 변화했던 거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기 시작을 하고 불을 가지고 사냥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서 정착하고 농경을 시작을 했다라는 특징. 그로 인해서 나중에는 요것이 계급으로 발전하게 되더라. 그 계급이 발전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되면은 이제 문명이 등장할 것이고 국가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 국가들의 등장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이 더 하나만 언급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이제 학교 수업을 위해서 세계사 4종 교과서 위례인이나 선제교육, 비상교육, 금성출판사. 우리 학교는 금성출판사를 사용하지만 그 이외 출판사에 있는 자료들도 참고해서 제작하였기 때문에 학습의 목적으로 이용될 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서 선생님도 세계사 첫 영상이라 말도 좀 버벅대고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신석기 석기 시대다 보니까
가볍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에 문명으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